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의회가 추수감사절 연휴 휴회를 끝내고 의회에 복귀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둔 이른바 레임덕 세션에 추가 경기 부양안 통과가 가능할지 최대 관심입니다. 일단 조속한 부양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연내 통과가 불가능하진 않은데 여전히 양당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연방의회가 추가 경기 부양안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회의는 흔히 레임덕 세션으로 불립니다. 선거 후 새 의회가 소집되기 전 진행되는 회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상황. 이번 회기 얼마나 현실적인 합의점이 도출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마지막 회기에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strongly encourage Congress to use the $455 billion in unused funds from the CARES Act to pass an additional bill with bipartisan support. The administration is standing ready to support Congress in this effort to help American workers and small business that continue to struggle with the impact of COVID-19. 의회는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2조 8천억 달러의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대선과 맞물린 5번째 예산을 두고 공화민주양당은 크고 작은 마찰을 겪었고 결국 1,200달러의 현금 지원과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추가 부양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연방정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처리됐어야 하지만 양당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단기 예산만 확보됐고 이 예산은 오는 11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됩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추가 부양안을 함께 통과시킬 경우 연내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당 간 지원 규모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NN 등 언론에서도 공화민주 양당이 정부 예산을 논의하며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까지 이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 레임덕 세션에서 연방의회의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실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특히 미 전국 입원 환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통제 불가능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코로나19 환자 현황 집계 결과 미 전역의 입원 환자는 96,053명, 11월 한 달 사이 환자 숫자가 2배 늘었고 10월과 비교하면 3배나 늘었습니다. 조만간 입원 환자 수 10만 명을 넘길 것이 확실시됩니다. 47개 주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 각 주정부들이 안간 힘을 다해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있지만 늘어나는 숫자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병원들도 이미 환자 수용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병원들의 어려움이 더 큰 상황입니다. Our hospitals can no longer safely take care of the patients, any more patients coming in. I'm very disappointed that we've come to this place. COVID is a preventable disease. If people would wear masks and stay distanced and stay safe and stay home, we wouldn't be in a pandemic.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에만 무려 440만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시 말해 1,4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전체 감염자 3명 중 1명이 11월 한 달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실로 무서운 속도입니다. 여기에 보건 방역 전문가들은 앞으로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1, 2주 추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야외 영업 중단 등으로 LA 카운티 내 외식업소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가 이들 업소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마련한 더 Keep LA 다이닝 그랜트 프로그램에는 모두 5,6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LA 카운티 5개 지구에 분배될 예정으로
선정되면 업소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자금은 직원들의 월급 또는 식당 운영 전반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특히 지난 11월 24일 이후 야외 영업을 준비했다 피해를 입은 업소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외식업주는 코로나19로 업소가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목요일 오전부터 시작해 일요일 자정까지 또는 2,5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편 이번 지원 대상에서 LA 카운티 내 위치해 있어도 LA시 또는 패사디나시에 속해 있는 외식업소들은 제외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주 외교안보팀에 이어 오늘은 차기 행정부 경제팀 지명자들을 공식 소개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속 미국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차기 행정부 경제정책을 담당할 지명자들과 함께 자리한 바이든 당선인. 다친 발목 때문에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미국 경제 재건에 있어서는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But any package passed in a lame duck session is likely to be at best just a start. My transition team is already working on what I'll put forward in the next Congress to address the multiple crises we're facing, especially our economic and COVID crises. 차기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자 최초의 연준 의장 출신 장관인 옐런 지명자 역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And it's essential that we move with urgency. Inaction will produce a self-reinforcing downturn, causing yet more devastation. 이날 소개된 주요 경제팀 인사는 모두 6명입니다.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를 필두로 재무부 부장관의 월리 아데예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제경제부보좌관,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니라 텐든 미 진보센터 대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의 세실리아 라우스 프린스턴대 공공국제관계학장이 지명됐습니다. 모두 중도와 진보 쪽의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흑인 출신 부장관의 첫 비백인 경제 최고위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원 인준이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텐든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인선이라며 공개 반대 성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연일 개발되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접종 거부 움직임에 대해 위험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며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와의 화상 대담에 나선 파우치 소장. 이례적으로 빠른 백신 개발 속도와 더불어 높은 안전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So now we have a product that would have taken multiple years to develop that now show efficacy and safety to a very high degree. Or when do you expect we're going to be at the point where everyone who wants to get the vaccine is able to do so? Yeah, like I said, I believe that will be as we enter into and get to the end of the second quarter of 2021. Starting with April and going into May, June, July, by that time, if people want to get it, they can get it, and hopefully everybody would want to get it. 이어 오늘도 파우치 소장은 콜로라도 주지사 주최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백신의 안전성이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You know, even with my cautious optimism that I live by, I didn't think that we were going to have a 95% effective vaccine. So we have that on our side. And I want to encourage the people of Colorado to look at the data that's transparent and that's independent and make the decision when the vaccine becomes available to the people of Colorado, please get vaccinated. 파우치 소장은 자칫 백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코로나 종식을 더 늦출 수 있다며
각 주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부 캠페인 날인 기빙 튜스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에 이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는 취지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까지 닷새간의 쇼핑 행사가 끝난 후 바로 다음 날에는 나눔의 화요일, 기빙 튜스데이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자신을 위해 즐겼다면 기빙 튜스데이는 소외된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된 글로벌 기부 캠페인입니다. 현재 2,500여 개가 넘는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 내 한인 단체들도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올해 팬데믹 탓에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할리데이 카니발이 취소돼 비대면 선물 배달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빙 투스데이에서 저희 KYCC에서는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토이 딜리버리를 실시해서 이 후원금의 전액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한인 가정 상담소도 기부 액수에 부담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작은 금액도 괜찮고요. 뭐 큰 금액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뭐 50불이면 진짜 우리 위탁가정 아이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책가방이든 노트북이든 뭐 연필, 계산기 이런 걸 다 이렇게 위탁가정 아이랑 그 가족한테 갖다 드리고요. 또 팬데믹 여파로 주거비와 싱글맘 지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금도 부족한 상황이라 후원금 모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도 무료 코로나 검사에 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비롯한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이웃들이 생업을 잃으며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금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빙 튜스데이를 통해 주위 이웃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며 따뜻한 연말이 될 거란 희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갱신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LA 카운티의 경우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가입 기간이 1월 말까지 연장됐는데요. 나에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숙지사항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메디케어 플랜 가입 변경이 다음 주 월요일 마감됩니다. LA 카운티만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마감일이 1월 30일로 연장됐습니다. LA 지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1월 말까지 메디케어 신규 가입이나 의사 변경, 그룹 변경을 1월 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전문의들은 플랜 가입 시 가입자가 어느 병원을 방문해 어떤 주치의를 만나는지 또 자주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보고 자신에 맞는 메디케어 플랜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이 자기의 병을 잘 고쳐줄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가 복용하는 약을 어느 보험이 잘 커버해 주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메디케어 플랜 에이전트는 파트 C에 가입할 경우 메디컬을 받고 있는지와 닥터 그룹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5세 넘어가시면 한두 가지 그 병력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느 병원을 가고 어느 닥터를 만나야 되고 내가 약을 뭘 먹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 운동하는 거니 덴탈이니 이 다음 거거든요. 베네핏만 너무 쫓아가다면 나중에 거기서 탈이 나요. 한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HMO와 PPO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HMO는 주치의를 정해 지정된 병원을 방문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병원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PPO는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병원과 의사 네트워크에 적용되지만 주치의를 정하지 않고 가까운 어느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 비용이 높아지고 디덕터블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처방약의 경우 HMO는 직접 청구하지 않지만
PPO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이후 청구에 환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플랜 가입은 처방약 파트 D를 제외한 파트 A, B, C에 가입하는 것으로 파트 A는 병원 치료, 수술, B는 의사 방문, 일부 홈 헬스케어가 포함됩니다. C는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으로 메디케어 그룹 선택 등입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은 12월 7일 마감되며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가입된 선택을 한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올해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먼데이였던 어제 하루 미 전국 매출 규모는 108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기록을 15.1% 넘어섰습니다. 단일 매출로는 역대 최대였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사이버 먼데이 의존도가 생각보다 덜했습니다. 많은 유통업체들이 연휴 이전부터 일찌감치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면서 당초 어도비가 예측했던 127억 달러 매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각각 51억 달러와 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2%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온라인 쇼핑 트렌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완전한 대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주요 오프라인 매장들은 평일 수준 또는 그보다 더 한산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연말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 규모는 1,85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0%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총영사관이 급속한 코로나 확산에 따라 민원 실내 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등의 고강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민원 실내 인원수는 최소 20명 이하로 유지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 방문을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공관 측은 또 개인 필기 도구를 지참하고 민원실 내 대화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그 밖에 직원 간 대면을 최소화하고 공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의 직장 내 위생 지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